자, 이제 95페이지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호조치입니다. 토지의 수용, 사용인데 이 수용은 여기서뿐 아니라 뒤쪽에 사업법에서 꼭 나오거든요. 한번 여기 기본을 닦고 가야 합니다. 자, 토지를 수용한다, 사용한다 그래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토지를 수용당해서 보상비 받았다 이런 얘기 가끔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 A가 있어요. 이 A라는 토지에다가 사업 시행자가 도로를 깐다는 겁니다. 도로는 공익사업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얘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해 사업하면 돼요. 근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는 사업을 못하게 되죠. 이럴 때 국가는 시행자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이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이걸 수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는 겁니다. 강제로 뺏는데 그냥 뺏는 거 아니겠죠? 공익사업일 때 뺏을 수가 있다. 뺏을 때 그냥 뺏어요, 보상해줘요. 보상을 해야 되겠죠? 수용의 뜻은 보상을 전제로 강제 취득한다. 뺏는 거다 이거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뺏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은 뺏기 전에 사전에 돈으로 주는 거예요.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선보상 후 취득이죠. 반면에 사용하게 되면 뺏는 건 아니고 이용하는 걸 뜻한다. 그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법은요. 원칙은 공익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법의 이름이 길기 때문에 줄여 쓴 거죠. 원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공익사업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은 직접적인 시험 과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둘 게 있는데, 자, 이 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일 때는 남의 땅을 뺏을 수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공익사업일 것. 저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될 때 뺏을 수 있다. 공익사업일 것. 그럼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공익사업 종류를 쭉 나열했죠. 여기 해당돼야 된다. 두 번째 조건. 그럼 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해당이 딱 되면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계획서를 딱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러겠죠. 장관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토지를 뺏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제 사업을 좀 인정 좀 해달라 이거죠.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해도 좋다고 하는 사업 인정을 받을 것. 누구한테 받는다? 국토부 장관. 그럼 국토부 장관이 계획서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도 좋다라고 사업 인정을 해줍니다. 그때야 비로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수용의 전제 조건이죠. 공익사업이며 사업 인정을 받아야만 뺏을 수 있다. 원칙입니다. 세 번째. 그럼 두 가지를 완비했으면 시행자는 토지를 뺏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뺏기 전에 보상부터 한다고 그랬죠? 보상 협의를 할 겁니다. 보상 협의한다. 시행자와 소유자 간에 보상 협의합니다. 보상 협의가 잘 됐으면 돈 주고 뺏으면 돼요. 근데 대개는 보상 협의가 결렬되겠죠? 얘는 덜 주려고, 얘는 더 받으려고 결렬됩니다. 이럴 때는 재결을 신청한다고 하죠. 재결 신청한다. 그러니까 재결 신청은 뜻이 뭐냐면 이건 중재한다 할 때 재자, 이건 결정한다 할 때 결입니다. 이걸 재결 그래요. 그러니까 재결하게 되면 중재에서 결정해달라 이거죠. 이걸 갖다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우리나라 최고의 보상기구죠. 이 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한다. 그럼 재결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보상협의가 결렬됐을 때 얘한테 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리겠죠? 당 토지를 1억 원에 보상하세요 결정을 내리면 얘가 얘한테 1억을 딱 주어요. 얘가 받으면 이 토지는 얘 겁니다. 근데 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죠? 그때는 1억을 법원에 공탁 걸고 강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권입니다, 이건. 자, 그럼 여기서
이 원칙적인 법률에 의하면 재결 신청은 1년 이내밖에 못합니다. 즉 사업 인정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1년 이내만 해야 돼요. 그럼 이걸 봐요. 재결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보상협의가 결렬됐을 때. 누굴 도와주는 겁니까 이거?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소유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도와주니까 시행자는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면 시행자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업인정도 받아야죠. 재결신청도 1년밖에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안 되겠다. 특례를 주는 거예요. 특례라는 건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서 원칙인 공익사업법을 따르지 않고 따로의 규정을 두는 겁니다. 이걸 특례라고 한다. 이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 특례. 원칙은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만 사업 인정을 간주해 준다. 뭐로 간주해 준다? 실시계획, 고시. 아까 있었던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를 딱 하게 되면 이 자체를 사업인정 받았습니다라고 간주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뺏을 수 있다.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이죠.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몇 년인데? 1년인데 너무 짧단 말이죠.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재결 신청을 사업 끝날 때까지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 특례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 A라는 토지는 직접적인 사업 부지니까 수용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B라는 토지가 있다. B를 인접지라고 볼 수 있죠. 직접적인 사업 부지는 아니고요. 옆 동네입니다. 요 인접지까지 시행자가 뺏을 필요는 없죠. 요건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임시 통로랄지 제로 적시장으로 잠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접지는 뺏을 수는 없습니다. 수용할 수는 없다 이거죠. 여기까지 한번 책으로 확인합니다. 자, 우선 토지의 수용 사용을 보시자고요. 자, 수용권자가 누구다? 시행자라고 돼 있죠?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 시행자는 행도 되고 비행도 되는 거예요. 시행자 밑에다가 모든이라고 적자.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할 수 있다. 니은번이죠. 공익사업법 준용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 원칙이라고 적자.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은 공익사업법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디귿번 보자. 특례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땡땡하고요. 원칙 X. 특례라는 건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A번, B번 두 개를 묶으시면 돼요. 이 두 개가 바로 특례가 되겠습니다. A번 보시자고요. 실시계 고시를 했다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있었던 것으로 봐줍니다. 그런 실시계 고시를 밑줄 딱 쳐놓으세요. 실시계획 고시를 했으면 사업인정을 받았다라고 간주해 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뺏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공익사업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정한 기간 내 사업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죠.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기간 내 하는 겁니다. 원칙은 공익사업법을 따랐다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내 할 수가 있는 두 가지 특례가 있다. 자, 이제 10번은 인접지라고 되어 있네요. 인접지는 저 그림에서 B였습니다. B. 요것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거기다 수용은 X. 인접지는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물음을 드릴게요. 토지를 수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토지만 수용할 수 있나요? 건축물도 수용할 수 있나요? 또 정착된 물건도 수용할 수 있나요? 만약 그 토지에 나무가 있었다면 나무를 뺏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올라가면 동그라미 4번에 토지 수용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 수용에다 밑줄 치고요. 모든 물건을 다 수용할 수 있다. 또 모든 권리,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행자가 모든 물건을, 모든 거리를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내 토지 A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납니다. 그럼 토지를 수용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얼른 여기다가 막 빈 땅에 나무를 갖다 심어 이렇게. 왜? 나무 보상받으려고. 나무값 보상비 꽤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다 대나무 심잖아요. 엄청납니다. 대나무 한 그루에 묘목이 30만 원이래요. 그 1000그루만 심어봐요. 얼마인가? 엄청나죠? 이 보상 받겠다는 거죠. 근데 국가가 바보입니까? 항공 촬영을 미리 해놔요. 사업 결정 전에 항공 촬영을 딱 해놓죠. 그리고 나서 사업 직후에 또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사업 후에 결정 후에 이걸 심었으면 보상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다 합니다. 바보가 아닌 거죠. 또 여기 이제 A라는 자가 말이죠. A라는 자가 수용을 대상이 되면 이 A는 어떤 생각을 갖는다? 아, 분명히 내 땅이 필요할 거야. 내 땅이 있어야 사업할 거야. 내 땅값 왕창 불러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꿀 기회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몇십억 받아야지. 딱 그런 거예요. 웬걸? 이것은 보상가를 산정할 때요. 재개를 할 때 보상가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자 3명이 평가를 해요. 그 평균치를 냅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엄청 싼 값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특히 수용은요, 강제권이에요. 강제권이라 무조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수용 사용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146페이지 아까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요걸 가지고 타인 토지 출입을 정리하자. 이게 이제 5번째 보호 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말이죠. 제목을 좀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괄호 3번 제목이 나옵니까?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다 땡땡 하고요. 소극적 절차라고 적자. 소극적 절차. 이제 괄호 4번으로 잠깐 내려보자. 제목을 볼까요? 토지의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 있죠? 땡땡하고 적극적 절차. 그러니까 봐요. 남의 땅을 그저 출입하는 거 하고요. 출입을 해가지고 일시 사용을 하고 장애물을 막 제거하는 건 후자가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적과 적극적 간의 절차상 차이점을 밝혀내야 됩니다. 또 하나. 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출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행자에는 행도 있고 비행도 있잖아요. 행도 출입하고 비행도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비행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행정청은 허가를 안 받을 것이다. 동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자. 소극적 절차부터 봅니다. 소극적 절차는 타인 토지 출입이에요. 밑줄 딱 쳐놓고.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 6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괄호 속에 행정청인 자라면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비행일 때는 허가를 받고 행일 때는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이제 출입 통지 볼까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그 일시장소를 알려줘야 합니다. 출입하기 7일 전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 이거 지워도 돼요? 아까 필기 안 하는 것 같던데? 필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지워요, 그럼. 자, 이제 토지 출입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타인 토지 출입. 이것은 소극적 절차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절차. 이제 남의 땅에 출입해서 일시 사용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장애물을 막 변경 제거할 수 있어요. 측량하다 보면 나무 같은 게 있으면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장애물 변경 제거입니다. 그럼 어떨 때 남의 땅을 출입할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난번에 계획을 만들 때 기초조사가 있었죠. 그럼 그 지역을 들어가 봐야 돼. 그럼 남의 땅을 출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소극적 절차입니다. 행정청인자가 출입할 때와 비행이 출입할 때 다를 것이다. 비행정청은 일단 허가를 받고 통지합니다. 알린다 이거죠?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줄여가지고 소유자 등이라고 적을게요. 소유자 등에게 7일 전에 통지한다. 출입하기 7일 전이죠? 그러나
행정청인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통지만 하겠죠. 출입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자, 책을 읽다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술술 넘어가죠. 근데 시험 문제는 함정을 노립니다. 자, 첫 번째 함정, 행정청 시행자가 출입할 때는 허가가 없다는 게 여기죠. 허가 X. 자, 이렇게 정리됐고요. 자,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요. 괄호 4번 내려갑니다. 적극적 절차 쓴 거 있잖아요. 그 위에 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타인 토지를 재료적 실황 임시적으로 일치 사용한다. 일치 사용 매출. 또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외를 변경 제거한다. 변경 장애물 변경 제거 매출. 적극적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라 동그라미 딱 세요. 내가 당신 땅의 전화물을 잘라도 좋으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2번. 토지나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거소가 불투명해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때는 행정청인 시행자라면 6인에게 통지를 하고, 행정청이니까 통지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6인에게 허가를 받는 겁니다. 동의받을 수 없을 때. 맞아, 3번 보자. 토지를 일시 사용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자 3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극적 절차는 며칠이죠? 7일이고요. 지금은 3일이죠? 자, 정리하자, 이것도. 자, 장애물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를 우리는 적극적 절차라 볼 수 있다.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를 적극적 절차라 볼 수 있다. 이런 적극적 절차할 때는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당신 땅에 저 나무 잘라도 좋니?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고 자르기 3일 전에 통지한다. 소유자 등에게 3일 전에 통지합니다. 자, 근데 주소거소가 불투명해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행정청인자라면 6인에게 통지하고 비행정청이라면 6인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자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린 여기서 동의는 반드시 적극적 절차할 때 있다. 이런 타인 토지 출입과 같은 소극적 절차할 때는 동의가 없다는 걸 유념하자. 이럴 때만 동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이렇게 내봤습니다. 타인의 토지 출입하는 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니까 다 속아요. 이건 소극이니까 동의가 없고요. 일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 동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저 3번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아까 적극적 절차 그 바로 위에 3번 제목이 나오나요? 야간 출입 제한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땡땡 하고요. 사생활 보호라고 적자. 이걸 갖다가 사생활 보호 이렇게 적자. 사생활 보호. 자, 읽어볼게요. 일출 전 일몰 후에 토지 점유자 승낙 없이는 타인 토지를 취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출 전 하게 되면 해 뜨기 전, 일몰 후 하게 되면 해진 후에 남의 땅을 출입합니다. 한마디로 깜깜할 때 출입하죠. 야간 출입이 되는 거죠. 그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잖아요.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죠. 그러려면 직접적인 프라이버시의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자는 소유자이겠어요? 점유자이겠어요? 관리인이겠어요? 점유자가 직접적으로 침해를 당하겠죠? 자, 정리하자. 일출 전, 해 뜨기 전, 일몰 후, 해진 후, 이때 남의 땅을 출입합니다. 이것은 사생활 보호로 보자.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때는 직접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건 소유자, 관리자가 빠집니다. 점유자로 국한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란 거로 체크하는 것만 잘 피해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타인 토지 출입의 절차입니다. 자, 정리가 됐으면 이제 다시 교재 95페이지 펴주시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95페이지. 자,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시행자 보호조제가 5개 있었습니다.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공시송달, 분할 시행할 수 있고요.
토지를 수용도 사용도 할 수 있고 타인 토지 수립할 수 있었다. 5개 보수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요. 사업이 끝나면 이제 시행자가 끝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공사 완료를 보고한다.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럼 보고를 받은 자는 제대로 잘 끝났나 확인해야죠. 이걸 준공 검사라고 한다. 준공 검사는 공사 끝났을 때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검사를 다 받았으니까 공사 끝났음을 지역에 알려줘야죠. 공사 완료를 공고하는 겁니다. 공사 완료를 공고한다. 이렇게 사업은 끝나게 되는 거죠. 보고하고 검사받고 공고한다. 이렇게 사업은 끝납니다. 자,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95페이지 맨 밑에를 보면은 동그라미를 본 공사 완료 보고라는 얘기 나오죠? 밑줄 딱 치고 시행자가 공사 완료를 보고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죠?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공사 끝났을 때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준공 검사를 받고요. 이제 동그라미 3번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알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사업했습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했죠? 이 여러 절차 중에서 시험을 낸다면 여기가 집중 문제 출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이제 교재가 오늘 오후쯤 나올 거예요. 나오면 다음 주부터 그 교재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